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LA의 한 보수단체가 LA 총영사관 앞에서 벌인 LA 평통의원 선정 문제를 시사저널을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한국 야당 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던 LA 차정원 평통의원이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통에 대한 전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강연회나 뭘 하면 실내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외에서 한다면 조금 저항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왜 실내에서 그 강연회를 갖게 됐습니까? 원래 한인회 안에서 강연회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돈도 디파짓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하기 한 2-3시간 전에 갑자기 한인회 문을 닫아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했던 행사를 나서 길바닥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진보 측에서 아니 보수 측에서 한인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회라는 것이 진보고 보수고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여당이 야당이고 다 사용해야 되는 건데 너무 편파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보수단체의 주장은 그 평통의원의 임명권자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날 데모랄까 그 강연의 주 목적은 야당,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보고회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 새정치연합이죠 현재는? 네, 나 그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연합인지 네. 하도 이름이 잘 바꾸니까 네. 저도 혼동이 일어나는데 네. 하여튼 야당 측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그날 모임이 개최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민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또는 국정원 해체하라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야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예, 당론이 아니죠. 그래서 그 톤보다 더 낮은 톤으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날 기록에 다 나타나요. 영상 기록에 전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보수단체 지적이 뭔가 그 과대 포장이 된 지적이라고도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의 보수가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과민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 야당 정치인하고 같이 섰다 하면은 뭔가 이거 반정부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네. 평통이라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전부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네. 전부 여당만 지지하는 사람이 평통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저희들은 자문을 하는데 초당적인 거거든요. 네. 초당적인 인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북정책, 통일정책하고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은 것에서는 자문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고 그날 그 모임에 젊은 학생들 중에서 피켓을 든 학생들이 있는데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네. 또는 국정원 해산하라 이런 피켓을 저도 봤어요. 그러나 주최 측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고 민주당 당론하고도 다르고 네. 또 민주당이나 저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을 비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자세로 나오는데 뭔가 네. 과잉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차정원 박사님은 알기를 그 좀 모든 면에서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한국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특히 보수에서 진보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저는 사실 평통을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제 신원을 다 조사했어요. 네. 그래서 중립 우파입니다. 네. 그리고 FBI에서도 제 신원을 조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교육과정 받고 수료증까지 받았는데 FBI하고 한국 국정원에서 신원 조회가 다 된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을 무슨 친북이시, 좌파시, 네. 적군이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네. 이메일에 보면 적군이라고 표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히 차정하는 공산당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 증거를 대야 될 거예요. 네. 혹시 그 이 문제를 그 차정환 의원께서는 보수 단체, 보수 계층의 과민 반응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허위로 했다고 하는 것은 가민 반응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자세는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려면은 더욱 이런 톤은 낮아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북 성향으로 나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평통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 박사께서는 평통 그 회장도 하셨고 또 그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론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통의 기본 이념을 보면은 정파, 세대,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막론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평통이 그 예를 들어서 진보나 보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친정부적인 인사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통이 친정부적인 인사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원래 구성원이 법에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평통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당 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평통의원의 구성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에 의해서 평통의원을 선정할 때는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고루고루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의 기본적인 목적, 평통 기본적인 목적은 무조건 현 정부, 현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뭐 예를 들면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은 조금 가격한 얘기가 아닌가. 네. 뭐 나스바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말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하나도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 좀 너그러우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조언을 해주면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칫 보수 계층에서는 평통위원 또 어떤 평통 그 해외 평통이 그 현직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을 조금 비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을 비판보다는 좀 지적을 했다고 그랬을 때는 자칫 당신 그 반정부적이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관인 거죠. 네. 저희들이 대통령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대로 무조건 따르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차정환 의원께서는 그 평통위원으로 그 계시면서 그 확고하게 해외에서 그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어떻게 좀 그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걸 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역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하죠. 북한 전체를 할 것이나 어느 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고 가고 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면 건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면은 아하 이쪽 체제가 나왔구나 하는 것이 오고 간 사람이 알게 됩니다. 네. 그 우리가 알기에는 LA 한인사회에서 차정환 박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칫 그 보수 진보가 너무 합치지 너무 그 융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보 당신은
빨갱이야, 종북이야 이런 지적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지적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지적 많이 봤죠.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전부 친북파다 이런 얘기도 한국에서 기사화됐잖아요. 이런 좁은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나 통일운동한 사람이 그런 몇 마디 지적한다고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평통 자체에서도 당신은 보수, 당신은 진보, 진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패갈름을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타당하지 않죠. 통일을 하자는 이 마당에 지금 흰 사람하고 빨간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자는 이 마당에 조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너는 저러고 하라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상호 다르거든. 북한 체제에서 산 사람, 남한 체제에서 산 사람 한 반세기 이상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양해를 하고. 그 본 방송의 시사저널과 관련해서 그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차정원 박사께서는 마치 내가 그 현 대통령을 물러나라, 퇴진하라, 그 국정을 해체하라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과장되고 그 합당한 지적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그 점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거기에 그러면 왜 그런 그 확대 해석이 됐는지 이유를 좀 분석해 그러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 물러나라 또는 국정원을 해체하라. 그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박 대통령 소위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그러나 문제점이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사실대로 밝히고 또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이래야 혼돈이 없지. 저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나가면은 혼돈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통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국정원이 잘못됐다면 해체가 아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국민의 권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야하라 해체하라 이건 너무 과격한 행동이죠. 네. 그건 너무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 방식이죠. 네. 그런데 그 한국의 보수하고 진보 좀 이렇게 그 합쳐질 뭔가 의견을 같이 수렴해가지고 통일 문제도 같이 의논하고 그 한국의 정치 문제도 같이 의논하고 그런 그 토양이 어떻게 하면 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달라요. 그 다른 것을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좁혀질 수가 있는 거죠. 남북 간의 언어 비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소위 라멘 그럼 북쪽에서는 꼬부랑 국수라고 하는데 라멘 그러면 북한에서는 웃어요. 네. 그리고 꼬부랑 국수 하면 남한 학생들이 또 웃어요. 네. 서로 웃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라졌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진보와 보수가 서로 그 가슴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보 쪽에는 조금 가슴을 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수는 우리가 보통 너무 편협되고 한마디로 좀 안 된 얘기가 꼴통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네. 한 톤씩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가까워지는 거고 평화 통일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해외 평통 특히 미주 지역 평통이 그야말로 그 평통다운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면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도움이 된다면 상대방을 서로 자극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네. 쉽게 말해서 탈북자를 이제 굉장히 돕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탈북자를 다른 단체에서 돕고 평통에서는 뒤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탈북자라는 건 뭡니까? 북이 싫어서 튀어나온 사람인데요. 앞으로 튀어나오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북이 파괴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흡수 통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뒤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흡수 통일을 하겠다 하면 북한에서는 우는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 대화가 더욱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흡수 통일이고 적화 통일이고 내려놓고 서로 합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통 기구를 보면은 한 본국의 평통과 해외 평통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해외 평통, 특히 미주 지역 평통은 북한을 그래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통의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문호 개방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평통의 그 북한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통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네. 소위 평통위원이 북한에 가서 통일로 가는 길이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부지런히 가가지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말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쪽하고 대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당신들 소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의 정권을 물려주고 3대 세습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세습 정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워지니까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저도 세습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신경을 바짝 쓰고 들어봤더니 허나 세습을 받을 만한 훌륭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차 박사님이 평통이 좀 자유롭게 더 북한을 드나들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더 문화가 개방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 특히 한국에서는 못 가는, 지금 못 가거든요. 네. 해외에 있는 평통위원들이 갈 기회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 사회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국 평통에서도 해외 평통에서 북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지금 갈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관광단으로 가든가. 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아마 북한은 못 들어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시사저널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차정환 평통위원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통령 물러나라, 국정원 해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첫째. 그런 일이 없고 네. 동조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고 두 번째는 보수의 그런 지적이 너무 과대 포장된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내용도 없이 실제로 증거도 없이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악선전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차정환 평통위원을 만나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